안녕하십니까. 생활 밀착형 뉴스 지향적 투자라는 바른시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제 호재를 삼켜버린 대주주 요건 강화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기재부죠. 홍남기 이제 장관께서 이제 대주주 요건을 이제 3억으로 계속 이제 원래 발표는 했었어요. 3억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시장에서 지금 조금 이제 안 좋은 영향으로 지금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보시게 되면 이제 이런 뉴스가 있었죠.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이미 이제 대주주 요건을 낮추겠다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지금 이 문제로 인해서 뭐 이게 뭐 그 장관을 해임하라고까지 이제 그 개인 주주들이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열받아가지고 막 그런 청원도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기재부에는 지금 이제 이 현상에 대해서 시장 영향이 이제 제한적일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과거에 뭐 10억에서 뭐 10억으로 제한을 이제 대주주 요건을 줄였을 때도 크게 시장에 영향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이제 문제는 10억하고 15억까지 이제 15억에서 10억을 낮췄으면 이제 10억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레인지에 들어가는 게 그 이상으로 들어가는 사람하고, 이제 3억 기준 요건, 그러니까 3억 이상으로 되는 사람의 요건은 훨씬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쉬운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부동산도 뭐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만약에 뭐 같이 이렇게 비교할 수 없지만, 만약 부동산 매매에 만약에 3억 원 이상이 되는 아파트를 만약에 뭐 세율을 한 20% 갑자기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반발이 엄청 나겠죠. 지금 왜냐면 시장에 이제 뭐 그런 뭐 아파트 이런 게 10억이 넘어가는 자산들이 엄청 많아지고, 서울 아파트는 막 그런 상황에서 너무 이제 구간이 좀 생각보다 이런 우리들 투자자들이 좀 개인 투자자들이 느끼기에는 너무 이게 좀 낮게 느껴지는 거죠. 범위 안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특히나 올해는 증시가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한 2억 초반에 이제 투자를 하신 분도 뭐 코로나 저점에서 잡으셨다면 벌써 3억이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다 그 양도세 요건이 들어가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러면 이제 연말 되면 3억에 맞춰서 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가족 합산 같은 건 뭐 어느 정도 뭐 유예를 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 문제는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뭐 우리는 그냥 무조건 3억으로 해야 된다, 어쩔 수 없다, 3억으로 해서 그냥 이거는 무조건 뭐 법안이 통과돼서 넘어갔다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게 계속 질질 끌어지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정권이나 지금 이제 그런 어떤 뭐 정권의 그런 뭐 표심이나 뭐 이런 거, 사람들의 뭐 인기도를 위해서 이것이 쉽게 또 결정을 못 하는 거죠. 왜냐면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또 의견을 들어주면서 좀 조율을 좀 해가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또 3억 원을 계속 이제 지키고 있다 보니까 약간 사람들에게는 이게 약간 희망 고문처럼 되는 거죠. 이게 연말에 좀 좋게 되진 않을까. 근데 그러다 연말에 이게 3억 원 그대로 되면 또 어떻게, 불안감에 또 그런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올 텐데, 이러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아까 제가 이제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지금 좋은 호재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좋은 호재들이 하나도 인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주가가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최근 3개월이죠. 최근 3개월 고점하고 이제 저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7.6%까지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지수가 마이너스 12.1%가 빠진 거는 개별 종목 같은 경우는 이게 평균가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10이니까 뭐 오른 것도 있고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 평균으로 보면 뭐 20% 이하로 이제 최근 3개월 이내 한 뭐 9월 달이죠. 거의 9월 달 이후로 한 20% 이상 종목별로 하락을 맛보신 분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피해가 큰 거죠. 20%를 한 달 만에 20% 주가가 하락이 됐으면 이게 문제가 쉽지 않은 거죠. 굉장히 이게 투자하는 입장에서 힘든 시기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많이 떨어졌고, 뭐 일본 같은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오는 구간도 아니죠. 우리나라가 오히려 더 지금 뭐 방역도 잘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것만으로 봐도 영향이 없지 않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저점으로 지금 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항생지수나 뭐 중국 쪽, 뭐 상해지수나 이런 거는 뭐 저점에 좀 빠졌다 그래도 이제 지금 이제 10월달 넘어서 다시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뭐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올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왜냐면 이게 지금 빨리 결정을 안 하면은 지속적으로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제 불안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계속 꺾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시면 이게 연초부터 고객 예탁금하고 신용 잔고, 그래서 예탁금 대비 신용 비율을 한번 본 건데, 요거 이제 초록색이 이제 고객 예탁금이죠. 증시 자금이 얼마나 투입됐는지.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고객 예탁 비율입니다. 비율이고, 이제 신용 잔고죠. 신용 잔고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뭐 신용잔고도 늘어나고 있고 고객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 고객 예탁금 이제 신용 비율이죠. 그 고객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 비율이 어느 정도 이제 뭐 한 30% 계속 그래도 유지를 좀 해준 거죠. 30% 밑으로는. 근데 문제가 이제 최근에 35%까지 예전 비율만큼 과할 정도로 이제 올라갔는데 이 1월하고 2월에 우리나라가 경제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었고 반도체나 이런 쪽으로 섹터가 주가도 많이 오르고 해서 이런 신용잔고 대비해서 좀 이렇게 높게 나온 거죠. 35%. 지금 이제 그 정도로 지금 이제 왔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장이 완전히 좋았을 때, 그 정도까지의 이제 신용잔고까지 이제 찍다 보면 어느 정도 좀 이제 불안한 감이 있는 거죠. 왜냐면 이때는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신용이 더 늘어나고 하는데 만약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다음 차트에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주가가 만약 하락하게 되면은 이 고객 예탁금도 그에 맞춰서 또 빠지게 되는 이런 모습이죠. 지수가 빠지고 고객 예탁금이 또 빠지고 지수가 빠지고 고객 예탁금도 빠지고 그렇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이 신용잔고가 이제 고객 이 지수가 빠지게 되면은 이 반대 매매라는 게 우리가 있잖아요.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 그런 불안 요소들이 커지게 되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요건들이 충족되는 구간이 된 거죠. 이제 혹시나 반대 매매가 나오진 않을까. 지금 이미 거의 한 12%까지 지수가 총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크게 하락한 몇몇 종목들 빼고는 그런 공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최근 들어서는 조금 이제 35%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그 신용 비율이 이제 30% 정도로 좀 내려오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신용 비율이 차라리 그러니까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뭐 기재부에서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한다. 법안 통과했다. 그래서 그냥 신용 비율을 한번 무너뜨리고 차라리 뭐 반대 매매가 나오더라도 그냥 인식을 해버려서 뭐 9월 초든지 일찍 그게 인식이 돼가지고 더 이상은 이 대주주 요건 3억 원에 대한 게 이제 시장의 불안 요소나 악재로서 이제 다가가지 않고 이제 인식을 해버리게 되면 그 이후에 이제 국내에 나왔던 뭐 좋은 지표들이죠. 9월달 수출입 동향이나 10월 수출입 동향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이제 주요 대기업들의 그런 그 실적도 좋아지고 있는 실적 발표를 이제 좋게 나타내는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고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실적들이 다 이제 무너져 버린 거죠. 왜냐면 인식이 지금 한마디로 내가 이제 불안감을 이제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다른 게 이제 안 들어오는 거죠. 뭐 실적들이 좋고 이렇게 해도 그게 이제 증시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치고 그냥 이제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연말까지 그래서 빨리 이제 대주주 요건에 대해서 결정이 빨리 나지 않는 이상은 이런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증시의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3억 원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봐도 이 3억 원이 가지고 오는 이제 호재를 삼켜버리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제한적이지 않거든요. 굉장히 안 좋거든요. 호재를 지금 다 삼켜버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이게 좀 결정이 나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데는 이제 뭐 이런 제한을 받고 다시 실적을 타고서 좀 오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호재들이 나오면 그 호재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는 좀 그런 상황이 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주가가 이제 다시 조금 이제 신용 불안을 조금 이제 떨쳐버리면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고객 예탁금이 다시 시장이 안정화돼서 다시 투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신용 잔고도 좀 낮아질 수 있는 거고 비율도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게 좀 빨리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지금 주식시장이 뭐 여러 가지 좀 이야기가 있는데 좀 약간 정부나 이런 쪽 기재부나 여러분 사람들이 좀 실질적인 그런, 이런, 법안을 좀 빨리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정말 약간 정책하는 사람들하고 이제 실무로 투자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좀 괴리감이 너무 많다고 저는 느껴지고 있어서 좀 이런 것들이 좀 빨리 좀 결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 뭐 급하게 좀 영상을 좀 만들어 봤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